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오후 김경국 인사드립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지금 지지율 역전 현상이 점점 고착화되어 간다, 이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 장관에게 점차 탄력이 붙어 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26일이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니 호칭을 아예 비대위원장으로 할까 합니다. 이달 초 지난 8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장관이 16%였죠. 오차 범위 이내인 3%포인트 차이였는데요. 물론 당시 갤럽 여론조사는 다자 대결 구도였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역전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지지율 역전이 훨씬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 이 조사는 20에서 21일 이틀간 했던 조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차기 대통령 호감도 항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47%, 이재명 대표가 42%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적합도에서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45%, 이재명 대표 41%로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조사는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기 시작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탄력을 받았습니다. 펜앤더마이크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조사해서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적합하느냐 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46.1%, 이재명 대표가 44.1%, 2%포인트 차이로 한동훈 위원장이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이후에 첫 조사입니다. 어제 조사가.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한동훈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조사다, 이런 내용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에 이어서 여론조사 공정이 방금 발표한 조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면서 전체적인 기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도권 경쟁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늘 그랬지만 결국은 수도권에서 흐름이 전체 선거의 승부를 좌우하는 그런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 양자 대결 결과 서울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46.3, 이재명 대표가 42.5, 격차가 지금 3.8%포인트입니다. 전국 평균이 2%포인트니까 전국 평균보다 한 2배 정도가량 서울에서 더 한동훈 위원장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강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한 경기 인천권에서도 한 위원장이 46.7대 45.2%로 이재명 대표를 앞섰습니다. 한동훈 카드 영남권을 넘어 수도권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강원 제주에서도 한 위원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6.7%고 이 대표라고 응답한 사람이 43.5%였습니다. 다만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앞서 있었는데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8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3%포인트였죠. 근데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서는 2.6%포인트, 이재명 대표가 34.8%, 한동훈 위원장이 32.2%로 2.6%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다자 대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금 양 진영에서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 쪽으로 지금 초결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권 지지층은 이재명, 여권 지지층은 한동훈, 이렇게 결집하고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양자 대결 구도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다자 대결에서 지금 가장 여권에서 한동훈 위원장 다음으로 많이 나온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4.8%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그 다음 2위가 이낙연 전 대표였는데 5.1%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간판 인물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차기 대선 후보 간의 격돌로 치러질 가능성, 그렇게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앞지르는 그 역전된 배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금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죠.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지금 내년 1월이면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파 갈등으로 지금 분당 위기에 치닫고 있는 등 지금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뭐 기존 정치권, 특히 이재명 대표와 분명히 대비되죠. 그런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유능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 대결에서도 민주당이 38.9%, 국민의힘이 38%, 0.9%포인트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민주당 야당 지지가 정권 심판론하고 그렇게 같이 흘러가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과 여당 지지론이 지금까지는 팽팽하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결 구도가 윤석열 대 민주당의 구도가 아니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흐름이 여론조사에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위기의 여건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대위원장 영입이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효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다시 40%를 회복했는데요. 긍정평가가 41.6%, 부정평가가 55.8%였습니다. 긍정평가는 늘어나고 부정평가는 줄어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구 경북에서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 울산 경남은 48.7%였습니다. 경기 인천이 44.2, 서울은 여전히 30%대인 36.2%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목되는 부분이 국민들이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2.2%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은 33.0%에 그쳤습니다.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49.6%, 경기 인천에서 54%의 응답자가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광주 전남북에서도 50.8%가 분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요. 결국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금 상당한 분당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당 내 친명과 지금 비명 간의 대립이 시간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죠. 특히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설이 지금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데, 분당 가능성이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따돌린 결과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연말 연초를 지나면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밴드웨건 효과를 누릴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악재만 수두룩하죠. 따라서 내년 초에는 격차가 지금 상당 부분 벌어질 수밖에 없고, 다자 대결에서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의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넓어지고 또 넓혀지고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사실 민주당 내 비명계들이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지 못하고 또 목소리가 먹히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당내에서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지율이 역전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민주당을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그동안 참아오던 민주당 비주류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이재명 대표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목소리에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 이제 뒤바뀐 지지율이 나타난다면 비명계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들도 이재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진짜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민주당 소속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두 사람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분열과 개파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저녁에는 또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이자 전 총리이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기로 하는데, 이렇게 지금 민주당 원로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3총리가 한꺼번에 회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죠. 이런 전망이 많은데 오늘 아침 김부겸, 정세균 두 사람이 두 전직 총리가 만나면서 이제 세 명의 전직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점차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전직 총리들의 오늘 회동이 이제 김부겸, 정세균, 그 다음에 정세균, 이낙연 이렇게 간접 3자 회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접 3자 회동이었다면 조만간 전직 총리 3명이 한꺼번에 만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가 성사된다. 그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당내에서 굉장한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견이 좁혀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율 역전 현상이 심화될수록 세 사람의 회동 시기도 빨라질 가능성,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출발이 바로 이재명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기가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